밤에 이제 저도 금융위를 출입하고 있으니까 네, 네. 밤에 이제 보도자료가 왔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 유럽연합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의 결합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1번 쥐가 뭔데? 왜 우리나라 기업 둘이 합병하겠다는데 왜 지가 갑자기 코쟁이들이 왜 반대야? 그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 결합 심사는 이제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그 회사 가서 그 나라 가서 또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디였더라?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일본, 한국, EU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울 거라고 봤던 거는 일본이었어요. 왜?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 노제팬. 그러니까 너 노제팬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은 조건부로 승인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그 EU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EU가 왜 제일 중요하냐? EU에 마린보이들이 많습니다. 해운사들이 많아요. 뭐 전 세계 1위 해운사가 덴마크의 머스크, 2위가 프랑스의 CMA CGM. 뭐 이런 애들이 다 해운사가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손님들이 유럽에 많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저기도 많아요. 그 뭐더라? 그 그리스의 선박왕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럽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유럽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그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아니 사실 이 경쟁 문제는 경쟁사들이 싫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랑 경쟁해야 되는데 제가 합병을 해서 독점을 하면 싫어하는 건데 그 유럽은 없잖아 조선사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전 세계에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랑 중국 정도 아니에요? 우리 중국 그리고 일본 조금 있나? 뭐 이 정도라서 이거를 뭐 독점이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조선사가 절대 갑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독점을 하더라도 오히려 해운사가 갑이에요. 몇천억짜리 쪽이니까 진짜 제가 방송이라 말을 못해서 그렇지 조선사가 그 해운사들 접대하는 거 보면 어유 뭐 끝내줘요. 그리고 또 사나이 분들도 많고. 우리 뱃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진짜 그래갖고 조선사들은 근처에 호텔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도 거제도에 호텔을 가지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호텔 갖고 있고 이게 그 해운사 그 저 선주들 오면은 거기 또 모시거든요. 제가 접대하는 얘기 때 한번 들어봤는데 와 막 요트 띄워가지고 와. 마누라 몰래 요트 띄워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 또 우리 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실 때 낚시하시라고 낚시. 낚시. 요트에서 낚시하시라고. 집에 가실 때 이제 꽃 한 다발을 사 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그치. 뭐 했어? 근데 무슨 명품 죄를 가방. 지었어? 그런 거. 자사주에. 예. 그러니까 특히 LNG 같은 경우는 경쟁이 있죠. 경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거의 한 90% 하는데 이거는 중국에다가 맡겼다가 그 중국에가 LNG 만들었다가 사고 나고 막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로 주머니 들어오는 건데. 근데 일단 EU 지평위원회는 시장 점유율이 최소 60% 이상의 최대 조선소가 탄생을 하면 고객을 위한 대체 공급 업체가 거의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래요. 이게 합병하는 상황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인텔 반도체는 뭐 독점 아닌가? 그거는 뭐 서버용은 막 98%뭐 이렇게 저기 하는데 아니 잘 만드는데 어떡하라고? 잘 만들어서 손님들이 여기다 주문을 하겠다는데 그리고 그게 그 손님들이 뭐 호락호락하게 그냥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거의 거시경제 지표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냥 거시경제 좋으면은 가격 오르고 거시경제 안 좋으면 가격 떨어지고. 그리고 이것도 좀 웃겨요. 그 이거를 시장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있는데 소형차 뭐 아반떼, 그랜저, 뭐 소나타, 뭐 제네시스 뭐 있는데 제네시스만 독점인 경우 뭐 그런 거를 또 못하게 하나?
난 이것도 특이했어. 그러니까 다른 배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전체 조선업이 있고 그 중에 LNG선이 있는 건데 전체 조선 업체의 점유율을 보는 게 아니고 LNG선 점유율만 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제 EU 경쟁집행위원관이 로이터에다 했다는 얘기는 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구제책을 제안하지 않았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LNG를 운송하는 대형 선박의 가격을 높일 것이다. 그 때문에 합병을 금지할 것이다. 이게 지금 아르마님도 얘기하시는데 ASML은 독과점 안 걸리나? 뭐 여기 100%인데. 그래서 어쨌든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일단 EU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 가지고 독과점을 판단하면 안 된다. EU 법원을 통해 시정 요구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하는 얘기는 LNG선은 삼성중공업, 중국의 후동조선, 미국의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 러시아의 지베지다 같은 경쟁자가 시장에 존재한다. 그리고 난 좀 억울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 LNG선이 우리가 만드는데 여기 화물창 제일 중요한 게 그 LNG가 마이너스 120m 되는 그 냉장고가 들어가요. 그 냉장고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설계 기술을 가진 데가 프랑스의 GTT하고 노르웨이의 모스마리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면 어차피 유럽 애들이 거기서 설계를 다 빼간다고. 근데 그리고 그 라이센스를 받으면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독자적인 핵심 기술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못하게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조선업에 미칠 영향을 좀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없는데 이게 왜 단기적으로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현대중공업이 왜 대우조선을 가져가려고 했는지를 좀 과거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이게 거의 유일한 이유가 교통정리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조, 이렇게 얘기하면 대우조선 펀드는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가 지금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 문제가 직접적이지 않아요. 시장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장이 좀 확장될 때는 서로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시장이 축소되는 사이클로 갔을 때 덤핑을 쳐버리는 거지. 그 덤핑 쳐서 나중에 뭐 이익이 많이 안 나고 막 그러는 거는 3년 후 4년 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다 즐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여건이 좋아요. 수주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세계 발주량이 2015년에 4,200만 CGT였다가 2016년에 1,400만 CGT로 줄었어요. 거의 뭐 몇 분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지금은 4.7, 그러니까 4,700만 CGT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사이클이기 때문에 굳이 대우조선을 먹지 않더라도 이게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차가 밀릴 때잖아요. 지금은 차가 좀 뻥뻥 다니고 있는 시기라 그닥 그렇게 교통체증에 대한 위험을 하진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옛날처럼 내가 등치가 너무 크면 이게 그 밥벌이가 줄어들면 힘든데 지금은 좀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그 건조 능력이 2012년까지 6,600만 CGT에서 초호황기에 대비해서 지금은 한 4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좀 됐어요. 차가 좀 덜 밀려요. 그래서 좀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도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되고 있어요.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작년에 37% 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은 일단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다 지원을 해준대요. 그리고 민간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주인, 현대중공업 아닌 주인을 찾아야 돼요. 해운사를 그러니까 합병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미. 조선사. 조선사. 네. 근데 이 얘기 우리 발칙한 경제니까 우리끼리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합시다. 딱 인수합병이 끝나니까 거제도가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긴 시간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돼 매각 절차가 장기화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우조선의 경쟁력이 약화돼 지역 경제의 고통이 가중됐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기업과 노동자, 전문가, 시민, 중앙정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경쟁력 회복이 급선무다. 장기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장기 투자 방안. 돈은 어디서 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10분 이해합니다. 지역에서 그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이 먹히는 거니까. 먹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 현재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그 지역 경제는 활성화가 돼요. 근데 지속 가능성은 없어요. 그쵸. 그럼 그 돈을 누가 메워야 되죠. 그 돈을 메워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국민들이 내야 되는 거죠.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근데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냈어요.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이 냈어요. 그 당시에 뭐 삼성중공업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 들어와서 증자를 해주고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주주들이 증자를 해주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이 돈을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투자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라고 촉구를 하는데 그 투자를 어떻게 누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 기업의 입장과 이 기업이 돈을 많이 써야 활성화되는 지역 경제는 이해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좋을 때 사이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때는 자신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거를 많이 사고 그럼 지역 경제가 같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같아요. 그때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고 구매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구매를 많이 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좋아지는 이해관계가 맞는데 이게 반대로 하락 사이클로 가면 어떻게 되냐?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캐펙스라든지 구매를 줄일 때 그 지역 경제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대우조선의 발전 방안을 최적의 발전 방안을 만들어낸다. 가능할까요? 나라에서 다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살리려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겠죠. 나라에서 달라붙어서 그런 영향이 커요. 나라는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지역 경제부터 해서 유권자의 표심부터 해서 뭐 산업은행의 건전성부터 해서 뭐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고 이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그 압박이라든지 뭐 지역 경제의 요구, 노조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기서 효율이라는 거는 대우조선 입장에서의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 입장에서 효율은 대우조선이 돈을 많이 쓰는 게 지역경제 입장에서는 효율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럼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도 되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 현대중공업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래도 이제 공동문명체거든. 자기들끼리 추려 경쟁을 하고 뭐 그런 거에서 공동문명체로 묶어버리면 뭐 대우조선은 대우조선대로 자기가 샀으니까 이거 손실 볼 수 없으니까 물량 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본 건데 이게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거의 없어요. 답이 없어요. 현대중공업은 그냥 현대중공업대로 그냥 갈 거고 근데 현대중공업에서 걱정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하락 사이클이 왔을 때 대우조선이 혹시라도 덤핑을 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 없어요. 대우조선은 지금은 괜찮아요. 뭐 수주도 많이 들어왔고 근데 거기 역시 하락 사이클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현대중공업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제일 극단적으로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현대중공업이 하락 사이클 오면 자기가 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뒷배가 없으니까? 예. 대우조선은 나라 거니까 나라에서 살리지 않겠냐. 그러면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자기라도 하락 사이클 때 힘들어지면 자기는 그냥 망하고 그냥 나라에서 지원을 받은 대우조선이 살릴 수 그렇죠. 만약 현대중공업도 어려진다고 하면은 산업은행 같은 국채은행이 또 돈을 투입할 명분이 없죠. 감당을 못할 거예요. 감당도 안 되고 이미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 찾아주기를 하고 싶다는 건데 주인 찾아주기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은 기업의 효율성,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동과 전문가, 시민 전 이 부분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 수혜 업종은 무엇인가? 우리 결론은 또 수혜 업종. 웬 또 애플이에요. HSD 엔진. 거제도의 아주 좋은 기자재 업체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 대우조선에다가 엔진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현대중공업은 자체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이 데려가면 그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 엔진을 쓰겠지. 그러면 그 HSD 엔진 HSD 엔진의 주요 고객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무산이 됐다. 수혜라기보다는 죽다 살아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주가는 미리 반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편입이 될 거다라는 얘기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면서 HSD 엔진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신영증권이 목표 주가를 무려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50%를 올렸어.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이 가져가는 거에 반대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으로 대우조선이 가서 여기 이런저런 그 뭐 구매를 통합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바잉 파워를 이용해서 좀 대량 구매를 하면서 좀 디스카운트를 요구하거나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 그 지역 사회나 협력 업체들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맞아.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 저희가 될까?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증자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현대 삼성은행에서 그 증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대우조선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희석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할 수도 있죠. 근데 희석이 없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락기를 견디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중기적으로 중장기 한 최소한 10년 안에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될 건데 현대중공업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이랑 뭐 미포조선 그런 애들 별로 상관없고 그 한국조선은 그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서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오늘은 제가 HSD 엔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회사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들 좀 찾아보시면은 제가 그 대표적인 회사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혹시 현대중공업으로 가게 되면은 부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고민하던 회사들이 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좀 수혜가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수혜네요. 좀 씁쓸하죠. 씁쓸한 수혜. 네. 그리고 이제 허인영 기자의